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이제 하셨던 분들이고, 오늘 보니까 하나, 두 분, 세 분? 네, 세 분 정도가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네요.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그 상반기 처음과 마찬가지로 리듬 정리를 하고 나머지 상반기에 이어서 쭉 진행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중급반이잖아요. 중급반. 네, 그래서 초급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중급을 원활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그 정리했던 부분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리듬들을 멋있게, 그 다음에 연주곡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했거든요. 이번 그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요. 기본 리듬 정리는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가는데 주로 이제 멜로디 테크닉이 위주로 올라갈 거고요. 상반기 때는 리듬 테크닉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멜로디 테크닉 위주로 가고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연주곡을 갈 거예요. 예, 멜로디 테크닉이 들어간 연주곡. 그래서 연주곡은 이제 그 합주인 거죠. 합주에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로디 테크닉들이 들어가고 어우러져서 곡이 완성되는. 그래서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은 리듬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 테크닉 정리가 되고, 리듬 테크닉 정리, 멜로디 테크닉 정리. 전체가 중급의 어느 정도의 초급이 끝난 상태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연주 상태, 우쿨렐레 연주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상반기를 해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좀 테크닉들이, 리듬 스트로크 테크닉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고 하실 수 있으셨죠? 네, 그렇게 이번 하반기 수업은요, 이제 멜로디 테크닉 위주로 해서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곡들을 하나하나씩 연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한사무엘 강사고요. 2008년이네요. 벌써 2007. 네. 2008년 7년도에 처음 우쿨렐레를 접했고 2008년도에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대전에서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쿨렐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전 우쿨렐레 앙상블에 참여해서 공연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청주에서 제가 앙상블을 만들어서 팀을 이제 공연까지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쭉 진행했었고요. 5회까지 했었네요. 그 다음에 군산 우쿨렐레 앙상블을 동시에 청주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거기도 5회까지 정기 연주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은 제가 중간에서부터 이제 들어와서 홍성 우쿨렐레 앙상블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우쿨렐레 앙상블을 만들어진 그 팀의 이제 지휘자로 공연 위주로 곡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쿨렐레 하면요, 선생님들 우쿨렐레를 딱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와, 이런 악기가 있어. 정말 신세계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제가 악기를 아예 못했었습니다. 예, 피아노라도 했으면은, 이 정도 하겠는데, 아예 악기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올라와서 시작한 거예요, 악기를. 예, 우쿨렐레 처음 보고. 기타를 시도했었는데, 기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죽음의 F 코드를 못 넘어가서, 기타를 포기하고, 무엇을 할까, 어떤 악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악기를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거 내가 배워야 되겠다. 교수님은 바쁘시니까 안 되고, 이제 다른 그 수업을 찾던 중에 저희 이제 모건대학교 나왔는데, 모건대학교 유아교육과에 2학년 필수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저희 협회장님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고, 이제 앙상블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가 이제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확실한 건, 우쿨렐레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입문은 쉽습니다. 예, 그 어떤 악기보다도 쉽게 입문하고 내가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계가 옵니다. 어떤 한계가 올까요? 지루하다는 게 와요. 그러니까 스트롱만 하게 되면은
지루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너무 지루했었습니다. 스트로크는 코드, 그 다음에 리듬이니까 그거는 뭐 코드표 보고 리듬 배운 것들 적용하면서 곡을 만들어 가면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인가? 더는 안 되나?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라는 한계점에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에서 배웠는데 맨 처음 배웠던 데는 그 멜로디를 처음부터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가르쳐줬어요. 스트로크만 하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왔었고 그때 이제 이렇게 다시 지금 협회장님하고 연결해서 멜로디와 같이 연주를 하면서 좀 그 답답했던 게 풀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쿨렐레는요, 기본 스트럼악기지만 멜로디를 꼭 하셔야 돼요. 네, 멜로디를 꼭 하셔야 됩니다. 멜로디와 함께 연주를 해야지 저 높이 있는 핑거 스타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안 하면 그냥 기타하고 똑같아요. 기타 하시는 분들 그 멜로디 어려우니까 안 하거든요. 그냥 스트로크만 하거든요. 그럼 스트로크만 하면은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우쿨렐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더는 이제 못 가는 상태인데 그래도 감사하고 위안을 삼는 거는 우쿨렐레 멜로디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기타는 6줄이기 때문에 위에 6번 접수 1번 줄까지 내려오는 멜로디 라인들 찾아내는 거 되게 또 복잡하거든요. 근데 우쿨렐레는 크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찾아갈 수 있어서 멜로디도 같이 하게 되고 만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로크와 멜로디가 잘 어우러져서 쉽게 곡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급에서는 그 멜로디가 더욱더 강조가 되게 되고 멜로디를 통해서 다양한 그 연주곡들 중주라던가 합주할 때 멜로디 파트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좀 더 지나서 우리 상급 상반기 했던 멜로디 라인들 연주들까지 다 겸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멜로디를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위주로 가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손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테크닉을 입혀서 좀 더 멋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손가락, 손끝, 그다음에 손목에 약간의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내가 첫 번째 테크닉을 익힌다, 이해한다. 두 번째 손에 익힌다.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1번이든 2번이까지든 따라오시면은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듬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리듬. 그러니까 기초 반응 과정의 정리를 쭉 하고 연주를 해보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중급의 단계들을 이제 가는 발판을 오늘 삼고자 합니다. 일단 출석을 먼저 불러야 되겠죠? 강수현 선생님, 강은희 선생님, 네. 강환홍 선생님은 안 오시는 거죠, 오늘. 반옥 선생님, 안길선 선생님, 장보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 신청 처음 하신 거죠? 네. 최춘희 선생님, 허순자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하반기 첫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리스타트 우쿨렐레 2번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용하게 될 거고, 혹시 책이 없으면 제가 다음 주에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상반기 첫 시간에 드렸던 리듬, 기초 리듬 정확히 이해하기를 진행합니다. 하고 계세요? 네? 네, 드릴게요. 또 가지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네, 드릴게요. 또 가지세요, 또. 네, 더 가지셔도 됩니다.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 파일 보내주신
걸 눈을 떼긴 했는데 네. 저한테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한 장이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거 네네. 계속 제가 빠져가지고. 아, 네네. 네. 일단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은요, 상반기 때 첫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기초적인 이해가 베이스가 잘 깔려 있으셔야 돼요. 그 베이스가 잘 깔려 있다는 건 중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쿨렐레 실력을 위해서 그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쿨렐레가 두렵지 않아요. 아, 두렵다는 건요, 남들 앞에서 할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쿨렐레 하면, 오, 너 우쿨렐레 하는 거야?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악보를 받더라도 해석해내고 그 악보를 해석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우쿨렐레 연주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곡들을 연주해보고 선생님이 연주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이제 메꿔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될 겁니다. 일단 우쿨렐레는 리듬악기예요. 리듬악기. 리듬악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강약을 사용해서 코드, 화음을 연주하는 게 리듬 연주이고, 이것은 그렇게 가장 기초적으로 리듬 연주를 하는 악기가 우쿨렐레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쿨렐레의 가장 특징은 저음이 없어요. 네, 저음이 없어서 밝은 톤에 높은 음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통통 튀는 느낌, 그리고 밝은 음색의 악기라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 연주에 있어서 좀 더 호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리듬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리듬들은 이제 뒤에서 다 정리해드리겠지만, 기초적인 리듬들을 알고 계셔야지 연주가 가능해요. 일단 우쿨렐레만 잡았다고 그냥 리듬도 모르고 연주를 하면 소리는 나고 느낌은 살짝 나오겠지만 정확한 연주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확한 리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얘도 기타 하신 분들은 얘를 너무 하찮게 봅니다. 예, 혹시 주변에 기타 치는 분들을 보셨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으면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악기야 라는 스타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각 악기마다 매력이 있어요. 어떤 악기든지 다 그 악기가 가진 매력이 있고 특징이 있거든요. 이 악기의 특징은 기타랑 비교하면은 솔직히 그렇죠. 예, 기타 바로 한번 치고 우쿨렐레 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중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 악기만에 가진 그 독특한 매력을 그대로 잘 표현해낼 수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매력에 빠지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쿨렐레를 배우실 때 기타 하신 분들이 우쿨렐레는 10분이면 다 해요. 왜냐면 오른손은 똑같아요. 네, 단지 왼손의 코드만 다르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쿨렐레스럽게 연주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쿨렐레 배우고 싶어 하시는 기타 치시는 분들이 오면 다른 거 안 봐줍니다. 우쿨렐레스럽게 연주하는 것을 터치해 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쳐야지 우쿨렐레의 그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쿨렐레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우쿨렐레를 오랜 시간 연주해왔고, 중급의 시간, 기초의 시간, 중급의 시간을 쭉 이어오면서 내가 과연 우쿨렐레스럽게 우쿨렐레 연주다운 연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계속 연주하시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반기 때 잡았던 게 뭐냐면은 자세잖아요, 자세. 그쵸? 왜 자세를 잡았을까요? 소리를 예쁘게 하려고요. 우쿨렐레는 나무이고 또 바디가 작기 때문에
음색 그 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기타는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 안에 담을 수 있는 음의 크기가 있어요. 근데 우쿨렐레는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이 정도 안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타스럽게 치면은 음색은 갈라집니다. 소리가 안 예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을 기타처럼 피크가 아니라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처럼 살과 손톱으로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손의 자세, 오른손의 자세를 정확히 잡아야 소리를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우쿨렐레 리듬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습과 숙련의 과정을 잘 거쳐야지 정말 아름다운 연주, 여기서 아름다운 연주란 우쿨렐레 연주, 우쿨렐레스러운 연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악기를 하시면서, 우쿨렐레 하시면서 속았다고 얘기해요. 뭐야, 처음에 쉽다며. 쉽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쿨렐레뿐만 아니라 리코더도 그렇잖아요. 어이, 쉬운데? 하다가도 정말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 선생님들은 기초를 끝내고 중급에 올라와서 지금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리듬들을 적용하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리듬의 특성들을 살필 거고요. 리듬의 특성대로 연주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쿨렐레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내 연주 스타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일단 우쿨렐레는 리듬을 만들어 간다 그랬죠? 연주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스트럼이 있습니다. 스트럼은 뭐예요? 흔히 교재에서 말하는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입니다. 2개 이상의 줄을 튕겨서 화음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스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럼이라고도 하고요. 스트로크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들의 그런 용어 차이가 있을 텐데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줄을 튕겨서 여러 줄을 튕겨서 화성적인 그런 연주를 만들어가는 걸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이게 입문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쿨렐레의 그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를 하죠. 아르페지오는 뭐예요? 분사나음. 한 줄 한 줄 한 줄 코드에 한음을 연주해서 반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아르페지오. 보통 우쿨렐레 연주할 때 아르페지오를 먼저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괜찮아 보이고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처음 와서 바로 아르페지오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르페지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급 과정이에요. 네, 중급 과정. 그래서 기초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아르페지오예요. 물론 리듬 패턴을 이해하고 그냥 하면 되긴 되는데 그 맛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되는 리듬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아르페지오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연주하고 싶어 했던 그 샘플의 연주를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초적인 이해 없이 아르페지오를 들어가면은 이건 음악도 아니고 그냥 튕겨내는 소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스트럼과 아르페지오 연주 방법이 있고요. 우리 기초적으로는 스트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초 과정은요, 짧게는 3개월에서 1년을 봐요. 3개월이라는 건 기타를 하신 분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3개월. 그리고 음악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6개월. 그리고 나는 수업에는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연습이 좀 힘드네요. 하면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네, 1년 정도를 보고. 그래서 3개월에서 1년 동안은 기초 과정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금방 될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음악인데요. 음악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그냥 악기 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닉들, 연주 방법들, 또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서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그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내가 좀 많이 연습했어. 그 손도 풀리고 좀 편안해졌어. 됐을 때 중급, 아르페지오로 올라오면 그 연주와 음악은 더 무르익게 되는 것. 그런 과정으로 우쿨렐레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나의 연주 과정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쿨렐레스러운 연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세는 일단 우리는 우쿨렐레 잡았을 때 선생님들 처음 배우실 때 우쿨렐레 스트랩을 다 쓰고 끼고 하셨죠. 예. 우쿨렐레는 기본적으로 스트랩 없이 하는 악기예요. 예, 스트랩 없이. 그렇다고 꼭 스트랩 없이 해야 돼 라고 강조는 안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스트랩 없이 그냥 편안하게 연주하는 악기가 우쿨렐레예요. 왜냐면 바디가 작고요, 편안하게 떴다 붙였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예, 그 원어 그 하와이에서 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영상들을 보면은 스트랩 없이 진행하게 될 거고, 좀 화려한 연주나 그런 걸 하는 연주자들은 악기가 안정적으로 지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트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스톱, 반주 하면서 노래할 때는 그 스트랩 없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스트랩 없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은, 자, 이 바디를 눌러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른팔이요. 보시면은 이 바디 끝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팔꿈치, 팔 안쪽으로. 그래서 이 바디 끝부분이 여기에 딱 걸쳐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악기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가 잘 안 떨어져요. 물론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그때는 다시 살짝 올리면 됐고, 이 상태로 악기가 지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상연주 앞에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악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 상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스트랩 없이 하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스트랩을 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스트랩 없이 한번 도전해볼까? 한다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래 잡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상연주 쪽 왼손에 걸치는 거. 그걸 통해서 코드를 바꾸면서 곡을 연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받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여기가 기대고 있죠? 네, 여기 기댄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왼손의 포인트를 잘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스트랩을 끼고 하셨으니까 이걸 지탱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탱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왼손 헤드 쪽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일단 악기를 잡는 자세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쿨렐레는 피크로 연주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피크로 연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도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아시는 것 있으실까요? 일단은 얘는 줄이 쇠줄일까요? 나일론 줄일까요? 나일론이에요. 네, 나일론은 큰 그런 힘을 안 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도 보면은 피크로 하지 않죠. 살과 손톱으로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살과 손톱으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살과 손톱으로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피크를 사용하지 않고, 단 피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멜로디 할 때. 예, 트레몰로나 트레몰로 피킹이나, 물론 트레몰로 피킹을 이렇게도 하지만 피크를 사용해서 하기도 해요.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때에는. 그 다음에 아이들 있죠. 아이들 그 대부분 1학년이나 그 아래 아이들 보면은 이 여기가 어떻게 해요? 까지죠. 예, 그거는 선생님 자꾸 아이 살이 까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피크 쓰세요 하면 돼요. 피크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요, 피크를 안 쓰려고 상당히 노력했어요. 애들 가르칠 때도. 네, 의미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쿨렐레 각각 깨놓고 그 다음에 좀 커서 살성이 좋아졌을 때 피크를 안 쓰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오른손은 이제 나일론 줄이나 피크를 사용하지 않고 살과 손톱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연주할 때 일단 이렇게 하고 하죠. 검지로 하죠. 검지로. 그러니까 기타로 한다, 기타 스타일로 한다면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다운과 업을 해요. 다운과 업을 하게 되고, 다운할 때에는 살이 닿을까요? 손톱이 닿을까요? 손톱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집어져서, 네, 이렇게 내려가니까 손톱이 닿으니까 살이 전혀 아플 이유가 없고, 올라올 때는 내려갔던 그 자세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는 살 닿고 손톱 닿고 올라오는 거겠죠, 느낌은? 네, 그렇게 올라오면은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쿨렐레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에는 얘가 어려워요. 이거 검지 스트로크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어. 여기를 쾅쾅쾅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때는 먼저 얘를 뒤집어서 손톱이 현에 닿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닿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연주를 해봐 라고 이해를 시키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확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리가 먹먹해지거나 살만 닿아서 먹먹해지거나 예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할 때 오른손 자세 어떻게 했었어요? 아르페지오 할 때 오른손 자세는 PIMA가 P를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 혹은 앞으로 IMA가 앞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갔나요? IMA가 안으로 들어갔죠? 예. 네. 안으로 들어가면서 P와 I 사이에 빈 삼각형을 그려내는 자세를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는 아르페지오 할 때에 좀 더 소리를 멋있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음의 간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른손 자세를 그렇게 잡았던 그건 다 소리를 위해서였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상반기 때 아르페지오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그 전에 잡았던 개인적인 자세들에서 이걸로 바꾸신 분들은 소리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뜯는 소리만 냈거나 아니면 그 간격이 불안정했던 것이 부드러운 살과 손톱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 그리고 안정적으로 음과 음 사이를 간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신 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 자세. 그래서 오른손은 딱 두 가지예요. 스트로크 할 때 자세, 아르페지오 할 때 자세. 아르페지오 할 때는 클래식 기타 스타일처럼 이렇게 해서 아르페지오를 한다 라는 거. 물론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소리는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기초과정에서의 문제예요. 뭐냐면 왼손 자세죠. 왼손은 자, 코드를 잡는 손가락이잖아요. 세 가지 운지 원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죠? 손끝, 프렛 가까이 힘을 주어서예요. 처음 우쿨렐레나 기타는 마찬가지고요. 처음 할 때 얘를 너무나도 손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손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줘요. 네, 힘을 못 줘서 이런 소리가 보통 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 여기 프렛 여기가 음쇠예요. 음쇠인데 우리는 보통 1프렛, 2프렛, 3프렛 할 때는 1프렛, 2프렛, 3프렛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얘가 1프렛, 2프렛, 3프렛이거든요. 프렛 가까이 눌러야 소리가 잘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못하죠. 보통 멀어서 하거나 멀어서 있거나, 그리고 혹은 프렛을 누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프렛 가까이 누르는 걸 정확하게 잡아야지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잡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정확한 위치. 네. 선생님들도 아직 혹시 코드가 프렛 가까이 잡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서 막히는 부분까지 내가 잡는 걸 계속 연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잡으시면 왼손은 일단 첫 번째는 해결돼요. 자, 그 다음에 손끝이란 얘기는 뭐예요? 얘를 현을 눌렀을 때 넓은 면으로 보통 누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1번 줄은 문제는 없지만 2번 줄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살의 영향으로 아랫줄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리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손끝으로 잡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손의 모양이 다양하니까 이것도 손이 너무 뭉툭하거나 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몇 분은 약간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손끝으로 충분히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끝으로 누르고 프렛 가까이 누르고 마지막에는 힘을 줘서 누르면 왼손의 소리는 해결됩니다. 그럼 오른손 우리가 소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자세.
자세로 소리를 잡았고 왼쪽 손끝 프렛 가까이 힘을 주어서 세 가지 운지에 대한 그 원칙을 지켜서 잡으면 왼쪽도 소리가 깔끔해집니다. 그러면 양쪽 다 자세를 잘 잡았으니까 우쿨렐레 연주 소리는 당연히 부드럽게 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중급까지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분명 물어볼 거예요. 나를 알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소리가 난 정말 잘 예쁘게 잘 내고 싶은데 도대체 소리가 잘 예쁘게 안 나. 왜 그러는 걸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솔루션, 해결책을 딱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의 자세를 잘 잡으면 돼. 그래서 오른손은 이렇게 해보고 왼손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소리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 그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해주세요. 그냥 한번 더 힘을 빼고 그냥 쳐보시던가,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만 얘기할 뿐. 근데 원인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손의 원인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꿔가시면 소리는 분명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강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강약은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왈츠 리듬을 한다고 했을 때 왈츠는 강이 어디 있어요? 몇 번째 박에 있죠? 첫 번째 박에. 물론 곡에 따라서 2, 3박에 가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박에 있죠. 자, 왈츠를 할 때는 일단 기본 패턴은 강약약, 강약약 세 박자잖아요. 자, 지금 왈츠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듣기에? 네. 뭔가가 연주는 3박자씩 끊어진 것 같긴 한데 좀. 자, 그런데 자, 이때는 어떠세요? 조금 강약의 느낌 대비가 나타나잖아요. 리듬은 강약의 대비예요. 강약의 대비를 정확하게 해야지 연주 좀 하네 하지, 그냥 리듬 그 음표만 표현한다고 해서 연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연주를 하시면서 곡을 해석해 나가시면서 강약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쿨렐레에서는 기타의 그 연주 방법을 살짝 차용을 해서 강약을 적용해요. 기타는 654, 654, 321 위아래 세 줄씩 저음부, 고음부로 나눠서 스트로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걸 쓰느냐? 음을 표현할 때 말고 강약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원래는 강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 양, 양, 강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다가 그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내가 강약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리듬과 함께 연주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체 줄은 강이에요. 약은 윗줄 위주로 살짝 그냥 살짝 흔든다 정도로 강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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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양. 선생님 코드 소리가 다 안 나잖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강약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주된 포인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강약을 정확하게 주시면 우쿨렐레 리듬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한번 연주해봐 했을 때 연주하는 분을 보시면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그래 그 반주에 노래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리듬감이 없고 좀 너무 딱딱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는 강약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그게 다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돼요. 기초과정을 아무리 있고 중급을 들어왔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냐면 강약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냥 악보 보고 해석하고 연주만 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노래만 부르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연주를 할 때 선생님들 다 판단하시죠. 못하네, 잘하네 라고 판단하시죠. 듣는 귀는 뛰어납니다. 왜냐면 많은 음악들을 들었으니까요. 딱 연주를 했을 때 들으면 박수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제가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연주를 내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강약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연주 들으면 잘 표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강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강과 약의 대비를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이 그만큼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고 연주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씩을 이제 해볼 거예요. 3박자부터 리듬 패턴 연주해보고, 스트럼 리듬 패턴, 아르페지오 리듬 패턴, 공유 연습. 4박자도 이제 각 리듬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강약과 연주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그게 이번 시간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일단 리듬은 크게 3박자와 4박자로 나눠져요. 선생님들이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받았을 때 그 악보를 해석하고 연주를 할 수 없는, 자신 있게 덤벼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악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리듬을 연주해야 되지?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상반기 하셨던 선생님들은 쉽죠? 네. 왜냐면 리듬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잡고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기준만 잡으면 어떤 악보든지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내가 덤벼들 수 있고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 능력은 내 스킬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악보를 받았을 때 두렵지 않은 그것은 그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되면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일단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박자는 몇 분의 몇 박자하고 몇 분의 몇 박자예요? 4분의 3과 4분의 4를 보통 많이 봐요. 그러니까 3박자 계열과 4박자 계열을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악보들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리듬을 해야 될까? 그 기준은 일단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리듬이 두 가지잖아요. 기준도 두 가지예요. 3박자 계열의 대표 리듬 하나, 4박자 계열의 대표 리듬 하나를 딱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리듬 정리는 끝나요. 3박자곡 악보를 받았어요? 끝. 4박자곡 악보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파생해 나가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3박자의 대표적인 리듬 무엇이었죠? 왈츠예요, 왈츠. 네. 4분의 3박자는 다른 게 없어요. 왈츠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왈츠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패턴이에요. 패턴의 문제입니다. 기본 패턴을 정확하게 알면 거기서 나눠가기만 하면 돼요. 반씩 나눠가면은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리듬 패턴 말고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반씩 쪼개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4분의 3박자에서는 왈츠 리듬 하나만 떠올리면은 4분의 3 악보를 받았다? 문제없이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4분의 4박자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4분의 4박자에서 알고 계시는, 사용할 수 있는 리듬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거 있고, 또 셔플도 있죠. 또 칼립소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슬로우락도 있고, 슬로우고고 있고, 룸바, 비긴, 디스코 등등등등 여러 가지 리듬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 거보세요. 리듬이 이렇게 많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양대 산맥 딱 두 가지 기준이라고 했죠. 3박자에서는 왈츠, 4박자에서는 뭐예요? 고고 하나예요. 네, 그거만 딱 생각하시면 일단은 돼요. 일단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보를 딱 받았는데 4분의 4박자예요. 곡을 알면 내가 쉽게 리듬을 선택하겠는데 곡도 잘 몰라요. 일단은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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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데 보통 빠른 곡은 괜찮아요. 맞아 들어가요. 근데 느린 곡은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파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고고에서부터. 4분의 4 악보를 받았습니다. 고고 리듬을 선택했네요. 그런데 곡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리듬을 바꾼다고요? 슬로우 고고요. 앞에 슬로우를 붙여 느린 고고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슬로우 고고 리듬을 적용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게 돼요. 자, 이번에는 4분의 4박자 악보를 받았어요. 고고 리듬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보를 보니까, 음표를 보니까 붙임줄이 많이 있네요. 붙임줄이 많이 있을 때는 고고도 돼요. 근데 좀 더 어울리게 하려면 어떤 리듬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칼립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립소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악보를 받았더니 4분의 4박자 악보 고고 리듬을 딱 떠올렸는데 음표들을 봤더니 셋 있다는 음표가 있네요. 이건 어떤 리듬을 해야 될까요? 슬로우락,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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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의 4 악보를 받아서 고고 리듬을 딱 떠올렸는데 음표를 보니까 부점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리듬을 가야 될까요? 셔플이에요. 셔플. 그러면 지금 나왔던 리듬 고고, 슬로고, 칼립소, 슬로우락, 셔플 5개죠? 플러스 하나 더 뭐예요? 왈츠. 그럼 6개예요.
6개만 알면은 선생님들이 받는 악보 거의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요, 동요, CCM 70%는 다 해결돼요. 그럼 그 외의 리듬들은 뭐예요? 특정한 곡에 어울리는 리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고고 리듬을 사용해서 다 4분의 4박자들 연주할 수 있어요. 셔플과 그런 것들 사용해서. 근데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그 편곡자 의도에 따라서 내가 연주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특정한 보사노바라든가 아니면 디스코 그런 리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좋겠죠. 알면 더 멋있게 하겠죠.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곡을 해석해서 가면 되니까요. 물론 편곡자의 의도와는 달라서 그분께는 미안하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의 구분, 리듬의 구분 방법만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어떤 악보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기초과정을 끝낸 분들이 딱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기초과정을 했을 때 마지막에 딱 정리가 돼서 중급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대부분 중급에 왔어도 한번 이거 연주해 보실래요? 딱 드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네, 다시 되물어요. 왜냐면 뭐가 익숙하냐면은 악보에 있는 리듬표, 리듬 기호가 일단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알려줘서 계속 그대로 연주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거에 젖어 있어서 내 스스로 해석을 못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만 명확하게 잡으면 어떤 곡인지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만들어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자, 왈츠 리듬 보시면은 일단 4분의 3박자잖아요. 4분의 3박자 기본 스트로크 패턴이에요. 일단 선생님들은 모든 패턴에 있어서 스트로크 패턴에 있어서 기본을 먼저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에서 음표가 반씩 잘라지면서 변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온 변형들, 리듬 패턴들은요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책을 보면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패턴도 있는데요, 이것도 연주 가능해요? 당연하죠. 어떤 거든지 만들어 나가면 돼요. 3박자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적인 보통 많이 사용하는 리듬들을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특정한 곡에 내가 맞게끔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면, 기본 리듬만 정확히 알면. 그래서 기본 리듬은 하나고요, 변형 리듬은 여러 개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리듬들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되는 거고, 1번 그 기본 변형, 기본과 변형들을 이제 연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변형, 거기 4분의 3박자 16비트 있는 변형 있죠? 변형 16비트 단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단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변형은 다른 거는 이제 다 잘 진행하시니까 16비트에 대한 3박자를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나를, 잘 연주가 되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C코드를 잡으시고요. C코드를 잡으시고 16비트 리듬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팁. 일단 첫 번째 박이 강세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박에는 8분 음표도 있고 16비트도 있죠. 16분 음표도 있죠. 어디에 내가 강세를 줘야 될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 다운만 강하게 주고 나머지는 반동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처음 다운만 강하게, 그 다음부터는 반동으로 손이 가볍게 튕겨져 올라오는 그 느낌으로 16비트 리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 16비트 리듬 변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 리듬을 연주하면은 첫 번째 박을 다 강하게 하세요. 딴 다운 업, 딴 다운 업, 그 부분, 딴 다운 업 다 강하게 표현해서 느낌을 못 살려내는 게 대부분. 그래서 처음 따면 강하게, 그 다음은 약하게.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 한번 C 코드 잡고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딴 다운 업 다운 업. 자, 보세요. 일단 리듬이 잘 안 되면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딴 다운 업 다운 업.
16비트가 의외로 잘 안 익혀지기 때문에 느리게 가셔야 돼요. 자, 한번 전체가 느리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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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쵸? 지금 소리 괜찮으세요? 첫 번째 다운이 강했었고 나머지는 4, 3번 줄에서 약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강약을 잘 만들어냈고 16비트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왈츠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들은 금방 할 수 있지만 16비트가 있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느리게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해서 연습을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서 이제 보통 속도로 만들어 가면은 충분히 익혀질 수가 있고 항상 기 패턴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는 주요 3화음 코드 C, F, G7, C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코드를 내가 연주하고 나서 나 코드 그 익혔고 패턴 익혔으니까 바로 곡 들어가야지 100% 진행하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주요 3화음 코드는 그 뼈대예요. 그 곡의 뼈대. 전체 뼈대를 한번 내가 진행해보고 코드 잘 잡는지 리듬을 잘 적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리고 연습한 후 곡을 들어가면 좀 그렇게 멈출 확률이 덜해지게 되죠. 그래서 주요 3화음 코드 적용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C, F, G7, C를 적용하는데 이 변형 패턴을 적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해 주시고 C 코드 잡으시고 하나 둘 시작. 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F 둘 셋 G7 둘 셋 C 둘 다시 C부터요. C 둘 셋 F 둘 셋 G7 둘 셋 C 둘 셋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박자의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로크는 그 변형 부분, 16비트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강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약하게 왔다 갔다 4, 3번 줄에서 왔다 갔다 하기로 가시면 되고 그걸 이제 충분히 연습한 뒤에 주요 3화음 코드에 적용해서 내가 실제 연주할 때에 손가락에 걸림이나 아니면 코드 바꿀 때에 약간의 버퍼링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고쳐나가는 것. 그게 왈츠 리듬 패턴에서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상황에서의 하실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페지오 패턴. 아르페지오 패턴은 일단은 우리가 다 했었던 거고요. 복잡한 거. P-E-I-M-I-A-I 그 부분만. P-E-I-M-I-A-I 그 부분만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 코드 잡으시고요. 그 자세, 아르페지오 자세를 잡아보세요. 일단 우리는 계속 P와 IMA의 관계를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죠. IMA는 P보다 한 마디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빈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 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PIMIAI를 가게 되고 그 처음 내려가는 그 순간은요. P 튕겼을 때 IMA는 붙어 있어야 되고 I 할 때 MA는 붙어 있어야 되고 M 할 때 A는 아직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I, M, A 손가락이 붙어서 최대한 붙어서 이동하는 걸로 진행을 우리가 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 I, M, I, A, I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P, I, M, I, A P, I, M, I,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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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M, I P, I, M, I, A, I P, I, M, I 자, 코드 C, F, G7, C 주요 3화음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P, I, M, I, A, I F 둘, 셋 G7 둘, 셋 C 다시 C부터 갑니다. C 둘, 셋 F 둘, 셋 G7 둘, 셋 C 다시 C부터요. C 둘,
그렇게. 여기서는 기본 손자세 잡는 것, 그리고 패턴을 진행함에 있어서 손가락이 현에서 최대한 기대어서 가게끔 만드는 것.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르페지오를 3박자 아르페지오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 패턴들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변형 패턴들 하는 것. 자, 우리 이제 내가 찾는 아이 해볼게요. 이제 해보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 얘를 할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강약. 강약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건가? 일단 첫 박이 강세예요. 기본적으로는 첫 박이에요. 선생님, 왈츠에서 2, 3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강박이. 그러면 이 기준은 내가 곡을 해보면서 적용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첫 박이 강세인데요. 2, 3박이 강세인 곡들도 있거든요. 그건 곡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그건 연주를 해보면서 하고, 난 모르겠어요. 그냥 첫 박 해주세요. 네, 첫 박 해주시면은 일단 해결은 됩니다. 자, 기본 패턴으로 갈 거예요. 기본 패턴으로 가고요. 내가 찾는 아이 G, C, G가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마디에, 그쵸? 세 번째 박자에 C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C. 하나, 둘, C, G, 둘, 셋. 이렇게 가는 게 거기서 주의하실 것. 네, 그 부분들이 또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강약약 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G코드 잡으시고 갑니다. 선생님들 지금 하실 때 연주하는 걸 들으시면서 첫 박의 강세를 정확하게 주고 있는지, 2, 3박을 확실하게 내가 약하게 줄여서 하는지를 들으시면서 조절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 곡의 포인트예요. 자,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내가 찾는 아이 둘, C, G, 둘, 셋. 흔히 볼 수 없지. 둘, C, G, 둘, 셋.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잘하셨어요. 자, 지금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맨 마지막 마디를 처리를 잘하셨어요. 보통은 애매하게 세 박자 다 채우죠. 끝날 때는 한 박자만 하세요. 그리고 세 박자를 다 채웠다 한 마디를 더 만드세요. 그래서 한 박으로 딱 끝내세요. 그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모르실 때는 끝에는 한 박으로, 3박자에서는 하나로만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가장 시작과 마무리를 잘 지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강약약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코드 바꾸는 구간들 세 번째 박에서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아르페지오 패턴을요, P-I-M-A-M-I 변형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기본 옆에 P-I-M-A-M-I로 갈게요. 자, 그러면 G, C, G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세 번째 박자에서 세 번째 마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P, I, M, A, C를 바꾸고 M, I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P, I, M, A, C 바꾸면서 M, I. 그러니까 1번처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코드 모양만 잡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P, I, M, A 동시탄연. P, I, M, A 우리 했던 동시탄연 있죠? 동시탄연으로 C를 가는 거예요. C, P, I, M, A, M, I. P, I, M, A,
PIMAC. 동시탄연으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 우리는 일단 1번 방법으로 그냥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크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잎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볼 수 없지. 네. 이거는 G 동시에도 되고 이렇게 내려도 되고 좀 더 멋있게는 이렇게 순차를 내려가는 걸 말씀드렸죠. PIMA를 순차적으로 순차 탄연으로. 그러니까 PIMA는요 적용할 때 동시 탄연 혹은 순차 탄연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순차 탄연으로 볼 수 없지 이렇게 끝내는 게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마무리 방법. 마지막 거요? 네. PIMA 순차 탄연. 네, 빨리 내려가는 거죠. 자, 이제 고고입니다. 고고. 4분의 4박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3은 우리 다 끝난 거예요. 4분의 3은 왈츠 하나. 그렇죠? 4분의 3박자 악보를 만났을 때는 왈츠 리듬만 적용하면 되고, 스트럼이냐 아르페지오냐 구분하고, 스트럼에서도 기본이냐 변형이냐, 아르페지오도 기본이냐 변형이냐 적용을 이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고예요. 고고는 8비트 스트로크라고도 하죠. 8분음표가 쭉 나오는 8비트 스트로크라고도 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2, 4박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2, 4박 강세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첫 번째 해결하셔야 될 부분. 자, 일단 얘는 다운업 교차로 진행되게 되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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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근데 보통 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요. 근데 얘는 아니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카운트를 하세요. 1 and 2 and 3 and 4 and 카운트를 하는데 2, 4에 강하게 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연습 방법이에요. 자, C 코드 잡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자, 됐습니다. 일단 2, 4박 강세가 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쿨렐레를 처음 배울 때 이런 과정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과정이냐면 셔플을 먼저 진행하시는 독특한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듬은요 정박부터 익혀야 돼요. 우리가 리듬 배울 때 셔플을 가장 뒤로 가는 이유는 정박 리듬을 다 익히고 난 뒤에 셔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경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셔플 먼저 배우면 정박을 거의 대부분 못 오세요. 지금 같은 경우도 들리는 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들렸어요, 살짝. 그러니까 정박 연습을 정확하게 꼭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트로놈 틀어놓고 거기에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올려놓고 칙칙이 주법이라고 하죠, 기타에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세요. 꼭. 이거는 정확하게 정박이 익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리듬을 양쪽 다 정박과 구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정박을 거의 못 오세요. 그래서 지금도 셔플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네, 메트로놈 틀어놓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 자, 일단 그건 이제 개인적인 과제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3 전체, 4,3 전체로 갔어요. 저는 강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4,3번 전체, 4,3번 전체. 강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4,3번 그렇게 해서 강약을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일단은 기본 리듬은 그렇게 아시니까 됐고, 그 변형은 큰 건 없고요. 합치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변형을 보시면은 첫 박을 8분음표를 4분음표로 바꿨죠? 합친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니까. 단,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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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쉬운 변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리듬의 문제는 뭐냐면은 3박이 강한 경우가 보통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보통 많이 나오는 연주의 모습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그래서 단,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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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3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여내는 걸 익히느냐가 이 리듬에서는 포인트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단,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합니다. 하나, 둘, 시작. 단, 다운업, 다운업. C코드만 잡고 갑니다. 단,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좋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그 정박이었고 3박을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느낌이 잘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기본 고고 리듬. 이걸로 이제 4분의 4박자 모든 걸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4분의 4인데 좀 느린 곡을 만났다. 그럼 뭘로 간다고요, 리듬을? 느린 곡으로, 슬로우 곡으로 갑니다. 슬로우 곡의 기본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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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진행해야 되고 2, 4박 강세는 그대로 유지. 그리고 다 다운 패턴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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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거예요. 자, 한번 일단 해보고 거기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C코드 잡으시고 슬로우 고고 변형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시작. 자, 좋습니다. 일단 변형은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2박, 4박 강세 다음에 연주되는 다운이 강세를 주면서 그게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강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다운에 바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우가 보통 많이 나타나는 문제예요. 선생님들은 거의 다 잘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냐면 지금 우리 다운 다음에는 뒤에 뭐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업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움직이면은 다운과 업이 세트 이동되는데 다운 할 때는 업은 소리가 안 나죠? 바로 다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은 다운 다운 업 단 다운 업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리듬 패턴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도저히 그 2, 4박 강세 다음에 나오는 다운을 빨리 못 끌어당길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은 어쨌든 다 다운이에요. 다운.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시작. 다운. 됐습니다. 이걸로 코드 체인지 해볼게요. C, F, G7, C 갑니다. 주요 3번 코드 진행할게요. 하나, 둘, 시작. 이제 F, 둘, 셋, 넷, G7, 둘, 셋, 넷, C, 둘, C부터 다시. C, 둘, 셋, 넷, F, 둘, 셋, 넷, G7, 둘, 셋, 넷, C, 둘, 셋, 넷.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형 마지막 거 갈게요. 다운업 다운업이에요. 자,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일단은 강세를 익히기 전에 패턴 방향을 익히셔야 돼요. 자,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다운업 다운업 그쵸,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 16비트를 몸에 익히고 난 다음에 강세를 가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박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줄여주는 거, 그게 리듬의 포인트예요. 일단 C코드만 잡고 얘는 할게요. 주요 3원 코드 적용하지 않고 C코드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시작. 단, 단, 딴,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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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운업. 됐습니다. 그게 슬로우 고고의 기본과 변형. 네. 이제 그 안에서 변형들은 합치거나 나눠지면서 다양하게 가는 거고요. 이 두 가지만 해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는 기본 PIMA, PIMA가 기본 패턴이죠. PIMA, PIMA, PIMA. 자, C코드 잡고 PIMA만 반복해 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PIMA, PIMA. 네. 자, 그 다음에 옆에 패턴. PIMI, AIMI, PIMI, AIMI. 네, 그렇죠. 그 패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PIMAI, PIMAI. 동시탄연 있죠? 자, CFG7C 연결해 볼게요. PIMAI 패턴을 가지고 CFG7C를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G7, G7, 둘, 셋, 넷, C. 한 번 더. C, 둘, 셋, 넷, F, 둘, 셋, 넷,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칼립소로 넘어갈게요. 5페이지에 칼립소로. 칼립소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강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강세를 고고 리듬처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 4박의 강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단, 다운, 업, 다운, 업, 단, 다운, 업, 다운, 업. 이게 보통 진행하는 패턴의 모습들이에요. 단, 다운, 업, 다운, 업, 단. 그런데 칼립소는 싱코페이션, 부침출 때문에 강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단, 다운, 업, 다운, 업, 단, 업. 다운업 3개의 강세가 있습니다. 처음 다운 강세, 그다음에 다운 다음에 업 강세, 그다음에 업 다운업 다운 강세입니다. 단 다운 업 다운 업 단 다운 업 다운 업 단 다운 업 다운 업. 그렇죠? 자, C코드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 원래대로의 강세를 가볼게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이에요. 이렇게 느리게 가겠습니다. 시작.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시 한번. 이거 지금부터 이어지면 가장 좋은데요. 첫 박 다시 돌아올 때 강세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끊어서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한번 갈게요. 끊어서 시작.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시작.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시작. 지금 소리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서 천천히 속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익숙해지면서. 그러면 칼립소를 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자, 원래 쉬운 그 진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사박 강세로 가는 건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첫 3개의 강세가 있다는 거. 자, 일단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을 해서 C, F, G7, C를 가볼게요. 하나, 둘, 시작.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F, G7, 둘, 셋, 넷, C를 한 번만 더 갑니다. C, F, G7.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페지오, 칼립소에 아르페지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P-I-M-A, I-M-I 이에요. 그러니까 붙임수를 표현한 거예요. P-I-M-A, I-M-I, P-I-M-A, I-M-I, P-I-M-A, I-M-I, P-I-M-A, I-M-I. 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가보겠습니다. C코드만 잡고 한번 패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P-I-M-A, I-M-I, P-I-M-A, I-M-I, P-I-M-A, I-M-I, P-I-M-A, I-M-I, P-I-M-A, I-M-I, P-I-M-A, I-M-I.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패턴이 아르페지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락 갈게요. 슬로우락은 어느 때 연주가 된다고요? 4분의 4박자에서 음표가 어떨 때요? 뭐가 있을 때? 셋있다는 음표가 있을 때, 예, 연주가 되어지는 리듬이에요. 셋있다는 음표에 보인다? 아,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슬로우락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슬로우락의 기본 리듬 패턴 뭐예요? 단단단 딴단단 단단단 딴단단 5단이죠? 1, 2, 3, 4 하나 둘 셋 넷 2사박에만 강세를 잘 주시면 돼요. 단단단,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한 박을. 자, 한번 C코드만 잡고 해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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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 딴단단 단단단 딴단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코드 체인지 C, F, G7, C를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단단단 딴단단 셋 넷. 이제 F 둘 셋 G7 갑니다. 이제 C 코드 가요. C를 다시 C부터 C 둘 셋 넷 F 둘 셋 넷 G7 둘 셋 넷 C 둘 셋 넷. 됐습니다. 그 옆에 변형 있잖아요. 단단업. 자, 단단업단 이거예요. 단단업단 딴단단 단단업단 딴단단 단단업단 딴단단 이거든요. 자, 보시면 1,3박이니까 4, 3번 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단단업단 이거예요. 단단업단 오케이, 그겁니다. 그럼 뒤에 단단업단 딴단단 단단업단 딴단단 단단업단 딴단단. 네,
그렇게가 변형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C코드만 잡고 천천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단단업단 단단단 단단업단 단단단 단단업단 단단단 단단업단 단단단 단단업단. 그렇죠. 천천히 하고 리듬을 천천히 하면서 익히고 전체를 지금 적용하니까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슬로우 락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리듬 패턴은. 그러면 충분히 슬로우 락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르페지오를 봐야 되잖아요. PIM, AMI, AMI, AMI가 패턴이죠. PIM,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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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 AMI, AMI, AMI. 자, C코드를 잡아보세요. 자, 한번 패턴 해볼게요. 좀 더 천천히. 시작. PIM,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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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 PIM,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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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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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 네, 그게 이제 아르페지오 패턴이에요. 슬로우 락의 아르페지오 패턴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곡을 진행하게 되는데 뒤에 넘겨보세요. 슬로우 락 예제곡 있죠? 뭐야, 얘를 봐야 되구나. 슬로우 락 예제곡. 사랑이 지나가면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자, 슬로우 락 패턴이죠? 얘를 갑니다. 일단 코드 한번 보세요. 코드 다 이해되세요? 코드. 네, 코드는 뭐 다 아시겠죠? 느리게 갈게요. 느리게. 일단은 빠르면 안 되니까 지금은. 자, 앞에 못 갖춘 마디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넣은 거예요. 딴딴딴 딴딴딴 두 박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B 플랫 하나 C7 하나를 한 거예요. F 둘 B 플랫 C7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준비 시작. F 둘 B 플랫 C.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B 플랫 C세 두근 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는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눈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또 다른 모습 속에 나 이제 후회 없어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디플래시스 목이 메어와 마음이
딴. 네. 이게 이제 슬로우 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네, 이렇게 해서 변형이 들어가면서 연주가 되는 거. 그냥 천천히 기본 리듬과 변형 리듬을 적용하고 아르페지오는 PEI, PEIM, AMI, AMI.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알아도 이제 그대를 몰라요. 네, 이렇게 해서 변형 패턴 혹은 기본 패턴으로 가는 것. 그건 이제 곡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박이에요.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하면서 정박 리듬들을, 기초 리듬들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9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분의 4박자 악보를 받았을 때 음표가 9점이 있으면 그게 이제 셔플이 되고 셔플 리듬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셔플이 왜 뒤로 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박을 충분하게 몸에 익힌 뒤에 진행하는 게 셔플 리듬. 그래서 뒤로 물러난 거고요. 일단 얘는 3박자도 9점이 들어가고 4박자도 9점이 들어가죠? 그걸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3박자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과 업은 최대한 간격을 벌려주는 포인트로 가시면 되고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이게 3박자.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에요. 그 다음에 4박자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우리가 보통 익숙하실 거예요, 이 리듬이. 이게 왈츠, 스윙, 그러니까 부점, 셔플 리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박자 한번 해볼게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에요. 하나 갑니다. C코드 잡고 C코드 잡고 갑니다. 그 셔플 리듬 가고요. 지금 넘겨보세요. 네, 여기. 네, 셔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제 9점이 들어간 3박자 리듬입니다. C 코드 잡으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강약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됐고, 그 다음에 9점 간격, 음표의 간격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플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 리듬을 갈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C 코드만 잡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근데 됐습니다.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여기까지가 기초 리듬, 기초 과정 때 배울 수 있고 꼭 배워야 되는 리듬. 그 외에는 안 해도 돼요. 네. 기초 때는 어렵잖아요. 그 외에는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70%의 음악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명확한 리듬 구분하는 기준으로 따라서 곡을 연주하는 것 만들면 기초 과정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트로트, 그 다음에 보사노바, 룸바는 특정 곡에 진행되는 거예요. 특정 곡에 그 리듬을 넣어서 그 곡에 멋을 더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칼립소 리듬 있잖아요. 우리가 강세를 3개 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동일하게 보사노바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보사노바도 동일한 그 강세 구간이고 단지 리듬에 왔다 갔다. 다운음만 틀리게 돼요. 칼립소죠? 그 다음에 보사노바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사노바 같은 경우는요 3개씩 3, 3, 2로 나누시면 돼요. 다운업 단, 다운업 단, 다운업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운업 단, 다운업 단, 다운업
빨라지니까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칼립소. 이 곡인데 보사노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즉 칼립소의 강세 3개만 하시면은 그걸 변형으로 보사노바로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한 곡. 꿈을 먹는 젊은이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은 칼립소로 가요. 근데 한 사람은 난 좀 다르게 가야지 해서 리듬을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두 사람의 대비가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게 보사노바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노바도 천천히 이제 연습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면 좋은 리듬. 그 다음에 룸바 리듬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어떤 테크닉이 돌아왔어요? 라스기아도. 그렇죠? 새파란 수평선 빙구를 흐르는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들어가는 게 룸바 리듬. 그래서 테크닉을 우리가 그 라스기아도를 배웠었고 리듬에 적용한 걸 해봤었습니다. 트로트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그래서 트로트 리듬 할 때 진행되는 패턴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8페이지 보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내 얘기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이게 보사노바. 보사노바 안 하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얘를 칼립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둘의 리듬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편곡의 느낌대로 가자면 보사노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칼립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리듬을. 그리고 코레아 쿠키들도 룸바로 갈 수 있는 리듬.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은 우쿨렐레스럽게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자세를 잘 잡아야 되죠. 오른손과 왼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듬을 연주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듬 구분하는 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일단 3박자와 4박자 각각의 대표 리듬이 있었죠. 뭐였어요? 3박자는 발츠, 4박자는 고고. 근데 고고 4박자는 리듬이 많다 보니까 파생해 나간다고 했어요. 고고를 선택했고, 고고 불러보니까 좀 느린 곡이에요. 그럼 뭘로 바꿔요? 슬로우 고고. 음표를 봤더니 붙임줄이 많이 있습니다. 칼립소. 음표를 봤더니 또 세디따는표가 많이 나와 있네요. 슬로우 락. 이번에도 음표를 봤더니 4분의 4박자고 음표를 봤더니 부점이 있습니다. 셔플. 끝. 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3박자와 4박자 모든 걸 다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기본 패턴 하느냐 변형을 하느냐, 거기에 테크닉을 올려서 더 화려하게 하느냐, 그 차이.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네, 그거를 우리가 상반기에 했었고 하반기에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곡을,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면서 곡을 악보를 연주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정리한다, 정리를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넣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요약해서 넣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항상 이제 혹시 어떤 특정한 곡을 연주하다가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고 좀 더 어울리는 리듬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시면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고, 이제 남은 이제 시작되는 모든 하반기에는 멜로디 위주로 해서 테크닉을 갖고 이제 앞에 했던 것들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을 만드는데 반주를 앞에 배웠던 그런 커팅을 넣는다거나 투핑거링 스트로크를 넣어서 만들면서 멜로디 라인을 화려하게 가는 거, 그게 이제 진행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총 1년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1시간, 2시간을 잘 따라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휴강,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